2024년 2월 6일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5,058명으로 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직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해서 집단 휴직계를 내고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사퇴서를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월 29일까지 정부가 최후의 통첩을 하였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을 해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돌아가면 벌칙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벌칙은 의료법 64조에 의하면 의료업을 병원에 한해서 의료업을 1년 동안 정지시킬 수가 있고 병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개의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88조에 의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근래 역사를 보면 2000년도에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도 받았고 의사 면허도 정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또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고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가 한참 불거질 때 의료인 수가 부족하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대 정원 확대라고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니 의사들이 또 집단으로 반발을 해서 그때도 당시에는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약간 한 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 번째인데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시절에 판례를 살펴보면 마포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이 의사들 개개인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의사들이 병원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간 의사들에 대해서 돌아가지 말라고 방해를 한 의사 관련 단체 협회장, 전공의 관련 단체든 의사 관련 단체든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의사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좀 더 버텨라, 파업을 해라,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의사들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안 돌아가고 계속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형 혹은 개개인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의약분업 당시에는 송달이 문제가 되었어요. 정부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떠한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이 당사자한테 도달이 돼야 됩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바일이, 휴대폰이 발달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개인 의사들한테 등기로 보냈어요. 등기로 보냈는데 그 등기가 반송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받지를 못했다. 결국 대법원에 가가지고 파기환송돼서 징역형이 취소되던가 줄어들던가 벌금형으로 바뀌던가 이런 사유도 좀 있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한 것인가? 의사들이 집단 휴직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지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의약분업 당시의 판례로 이미 좀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당장의 의료행위를 못할 정도의 사유가 생긴 겁니다. 지진이 나던가 아니면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본인이 아프던가 진료를 못할 양립 불가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의료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주고요.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항의하는 방법은 집단 휴직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고 진료를 보고 그런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이 집단 휴직으로 이어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약분업 때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좀 확인된 것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법조계는 의료계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로스쿨에 입학을 하잖아요. 반만 되고 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조계는 반대로 매년 변호사 합격자 수, 법조인 인원수를 매년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현직 변호사들은 많이 합격시키지 말라. 그리고 현재 로스쿨 학생들은 많이 합격시켜달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요. 변호사들은 합격자 수 줄여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어쨌든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방에 변호사 수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춘천만 생각하더라도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춘천의 변호사 수가 20명이 안 됐어요. 한 10명, 13명? 뭐 그 정도 남짓입니다. 지금 60명이 돼요. 춘천 변호사 수가. 변호사 수를 늘리니까 지역에 있는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호사들이 가서 개업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3,058명에서 5,058명 늘리고 또 지역 인재 할당률을 60%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직업인은 본인의 소명을 갖고 일을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절대 잃지 마시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만나요.